안녕하세요. ITQ 엑셀 22년 4월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면 답안 파일 저장하실 때 답안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답안 파일 저장할 때 저장하는 위치는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가 있습니다. 시험장 가면 ITQ 폴더가 미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ITQ 폴더 안에 이렇게 답안 파일 정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파일은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은 대략 10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지정하시고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런 식으로 답안 시트 이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화면 아래쪽에 보면 시트 1이라는 거 옆에 더하기 버튼 보입니다. 새 시트 생성하는 거니까 2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시트 이름 변경하고요. 그 다음 시트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그 다음 시트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입력합니다. 제4작업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차트 생성할 때 만들면 됩니다. 모든 시트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트를 그룹 지정하겠습니다. 어떤 시트에서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모든 시트 선택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시트 그룹 해제할게요. 한 시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다른 시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위쪽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은 이렇게 그룹이라고 보여서 그룹 지정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룹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면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룹이 지정된 상태에서 A열에 대한 열너비 1로 지정하기 위해서 위쪽에 보면 A라는 열 머리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열너비는 1로 지정해야 되니까 1 입력하고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3개의 시트에 모두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 11포인트 적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셀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행열 교차하는 지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모든 셀들이 선택이 되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블록 지정한 것 해제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두 선택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A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A 이렇게 눌러도 모든 셀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굴림 11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홈 메뉴고요. 맑은 고딕 아니고 클릭해서 또는 타이핑 쳐도 되겠죠. 11포인트는 기본이라서 그냥 두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하는 건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방법은 위쪽에 제3작업에 보면 이렇게 가는 선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3작업 말고 1작업이나 2작업을 아무거나 선택하면 시트 그룹이 해제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 그룹 해제 이렇게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작업에 마우스 클릭하고 B4셀 선택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먼저 입력해야 되겠죠. 관리 코드 이런 식으로 먼저 입력해 줍니다. 타이핑 치고 키보드에서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그 다음 내용 입력하고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세 글자 입력하고 그냥 엔터를 하면 이렇게 그 다음 셀로 셀 포인트가 이동이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수익금 세 글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한 셀에서 줄바꿈 하실 수 있으세요. 키보드에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시는 겁니다.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F열이 이렇게 좁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입력하면서 중간중간에 열너비는 알아서 적당하게 넓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순서도 마찬가지 서비스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한 다음 순서 입력하면 되겠죠. 열 너비를 조금 더 맞춰 보겠습니다. C, D, E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위치하시면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보이죠? 이때 더블 클릭해서 적당한 너비로 넓혀주면 되고요. 마우스로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병합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수익률 이 부분에서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지정하죠. 그 다음에 홈 메뉴에 보면 가운데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보이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이 부분도 계속해서 병합을 할 부분이잖아요. 한꺼번에 해볼게요.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병합해야 될 부분을 드래그, 컨트롤 키 아직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병합해야 될 부분을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홈 메뉴에서 가운데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테두리 지정해 보겠습니다. 블록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홈 메뉴에 보면은 이 부분이 테두리 지정하는 건데 바로 옆에 삼각형 목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숫자나 회계 형식은 오른쪽 정렬하는데 그래서 모두 블록 지정한 김에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겉에 테두리 선택하기 위해서 홈 메뉴에 있는 테두리 설정하는 부분에서 굵은 바깥쪽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라인 블록 지정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3, 14행 부분을 블록 지정합니다.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도 굵은 테두리가 적용되는 결과가 되었죠.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을 해주면 함수를 입력하고 함수를 복사를 했을 때 중간중간에 굵은 테두리가 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행 높이 지정해 보겠습니다. 행 높이는 1에서 3까지 넓고 5에서 14행도 지금 저처럼 이렇게 촘촘하지 않고 약간은 느슨하죠. 그래서 1, 2, 3행 숫자 이렇게 행번호라고 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행번호와 행번호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를 위치하고요. 아래쪽으로 살짝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사행은 줄바꿈 하느라고 적당하게 넓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뭐 더 넓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중요한 거는 5행에서부터 14행까지 5에서부터 14 숫자 행번호를 쭈루룩 드래그 하면 이렇게 행이 모두 다 블록이 지정이 되어져요. 그 상태에서 행과 행 사이에 마우스 위치하고 약간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롭게 행 높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숫자나 회계 서식은.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블록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쉼표로 보이네요. 해서 블록을 지정해서 회계 형식 지정하겠습니다. 쉼표 스타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문제에서 도형, 육각형 도형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그림자 오프셋 이런 지시사항 있죠? 먼저 도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시고 도형 아이콘은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화면이 좁아서 화면이 이렇게 넓게 옆으로 퍼져 있다면 도형 누르고 육각형 도형 사용하라고 했죠. 기본 도형에서 보면 이 부분 육각형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하고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를 해서 도형을 그려줍니다. 보통은 B 열에서부터
G열에 걸쳐지게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온라인 이런 식으로 내용 입력합니다. 내용 입력하고 ESC 키 한 번 누르시면 여기 겉에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그림자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형에 대한 서식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해서 위쪽에 보면 서식 메뉴이고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 누르시고 서식 메뉴에서 그림자에서 보면 바깥쪽에서 두째 줄의 첫 번째가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면 오프셋 오른쪽이죠. 클릭하겠습니다. 굴림 24포인트 이런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는 홈 메뉴를 누르시고요. 글꼴은 굴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찾아도 되고 타이핑을 굴림 엔터 하셔도 되겠습니다. 크기는 24포인트 검정 지정하기 위해서는 글자색이 검정이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목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검정색 테마색 중에 두 번째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굵게 지정해야 하고 채우기 노랑 지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굵게는 가가가 중에 첫 번째 있는 애가 마우스 올려보면 굵게니까 적용해주면 되겠고요. 채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인트 통 모양인데 마우스 목록 버튼에 눌러서 노랑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색 중에 노랑을 선택합니다. 지시사항은 없지만 도형에서 글자가 맨 가운데에 세로, 가로 기준으로 봐서 맨 가운데에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홈 메뉴인데요. 현재 이 부분에 보면 여기 세로로 가운데 맞춤, 가로로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고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원본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거죠. 행열에 대한 너비랑 높이가 수정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표랑 상관없는 곳, 예를 들면 L16셀 정도에다가 작성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결제 입력하고 옆으로 담당, 옆으로 대리, 팀장 모두 입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L16에서부터 이렇게 8개의 셀을 블럭을 지정을 해주고 모든 테두리 적용합니다. 이렇게 모두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먼저 가운데 정렬해 놓겠습니다. 17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17행에서부터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높여줍니다. L열 같은 경우는 좁아져야 되겠죠? 해서 L열은 왼쪽으로 열과 열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면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좁혀주고요. 두 개의 셀은 병합이 되면 더 좋겠죠? 해서 두 개의 셀을 블럭 지정하고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글씨가 지금 보다시피 세로 방향으로 써져 있잖아요. 세로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는 현재 홈 메뉴이고요. 여기 위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가나 모양이 있어요. 여기서 세로 쓰기를 클릭하면 세로 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는데 그냥 복사하시면 안 되고 그림으로 복사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냐 하면 복사해야 될 부분을 블럭 지정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홈 메뉴에 보면 복사 아이콘 바로 옆에 삼각형 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보면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셀 단위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림으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림 복사 대화 상자가 뜨면 확인 버튼 누르고요. 어디다가 붙여 넣을지 선택해야겠죠? 바로 H1셀을 선택하기 위해서 H1셀을 선택하고 나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붙여넣기는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V 눌러도 되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옵션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보입니다. 그림으로 복사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여러 옵션이 뜨지 않고요. 그림으로 붙여넣는 거 한 가지 보이는 거죠. 붙여넣은 결제란은 아래쪽으로도 조금 이동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조금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알맞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었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오타 없이 다 잘 입력했나 확실하게 보시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L에서부터 O열까지 이렇게 열 머리글을 쭉 드래그 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17행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안 이쁘죠. 그래서 17, 18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원래대로 행 높이를 바꿨습니다. B4에서부터 J4까지 블럭을 지정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 G14 셀 선택, 또 컨트롤 키 아직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개발사를 클릭하시면 세 군데가 블럭이 지정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주항을 채우기 위해서 현재 홈 메뉴입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채우기라고 보이죠? 화살표 모양 눌러서 표준색 중에 세 번째가 마우스 올려보시면 주황이니까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저장한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장하실 때에는 맨 위쪽에 보면 저장 아이콘 보이니까 클릭해도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S 누르시면 되고, 또는 원래 메뉴는 파일 메뉴 눌렀을 때 저장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 눌렀을 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찾아보기라고 있으니 클릭하고, 파일 저장하실 때에는 문서 폴더 안에 만약에 문서 폴더가 보이지 않으면 여기 왼쪽에서 내 PC 한번 누르시고요. 그러면 문서가 보일 거예요.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 저장하는 위치는 ITQ 폴더 안에 저장해야 하죠. 더블 클릭.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수험 번호 빼기 이름으로 하시면 되는데, 현재 저는 수험 번호가 없으니까 그냥 4월 B형표니까 4B라고 하겠습니다. 하이폰 표시, 빼기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해 보겠습니다. H14셀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고, 문제에서는 관리 코드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 현재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어서 H14셀에는 그 어떤 말이라도 다 입력 가능한데 제한을 하는 거죠. 그것도 목록으로 해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원본이라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B5에서부터 B12셀까지 블록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목록 버튼이 나타났어요. 클릭해서 문제에 보이는 것처럼 C14-9를 선택해서 넣어 놓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현재 지정한 이 셀에 아무 데이터나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할 수 없도록 유효한 데이터만 입력하도록 하는 건데요. 현재 이번 문제에서는 B5에서부터 B12셀에 있는 목록들 있죠. 이 목록들만 입력 가능하도록 막아준 겁니다. 제한을 한 거죠. 그리고 목록 버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넣고 싶은 것을 일일이 타이핑 치지 않고 쉽게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셀 서식 해보겠습니다. G5에서부터 G12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네요. 이 부분에서 숫자 뒤에 점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면 4.4점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셀 서식을 사용자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누릅니다. 이렇게 셀 서식 문제가 나타나면 바로 표시 형식 중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면 되세요. 유저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죠. 이 부분 클릭해서 현재 숫자는 보이는 그대로만 표시해도 되니까 쥐표준 아무런 서식이 없는 이 상태로 바로 옆에다가 큰 따옴표, 점,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보기가 보여서 내가 입력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름 정의해야 될 D열 D5에서부터 D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이름 상자는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클릭해서 이름은 분류로 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라도 오타가 있거나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잘못 블록 지정했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름을 이 부분 이름 정의하는 데에서는 정의만 할 수 있고요. 이름 상자에서는 정의만 할 수 있고요. 수정할 때는 수식 메뉴에서 보면 수식 메뉴에서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면 이 부분에서 이름을 선택하고 삭제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으세요. 더블 클릭해서 편집할 수도 있으세요. 다음 함수 문제 풀 차례인데 함수 문제는 만약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블록을 B5에서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레코드 부분만 블록 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하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서식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서식이 위쪽에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이런 곳에다가 서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B5에서부터 J12까지만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조건부 서식 화면 캡처해 놓은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B5에서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홈 메뉴고 가운데쯤에 보면 조건부 서식 보이니까 클릭하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라는 말이 보이면 새 규칙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맨 아래쪽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란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금 100만 달러가 1000 이상인 행전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금 100만 달러는 F열에 있죠. F열에 있는 것 중에서 데이터 맨 위쪽에 있는 F5 셀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F5 셀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F 앞에도 달러, O 앞에도 달러 절대 참조가 되어 있죠. 그러면 219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만 1000 이상인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절대 참조라서. 근데 F5 셀 말고 F6 셀, F7 셀 이런 식으로 행 같은 경우는 계속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O 앞에는 달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F열 같은 경우는 고정이 돼야 되고 G열로, H열로 이런 식으로 F열이 상대 참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해서 참조 형태를 바꿔야 되겠는데 방법은 기능키 F4 키를 2번 눌러주시면 되세요. 키보드에서 F1에서부터 F12 사이에 있는 F4 키 있죠? 이렇게 F4 키를 2번 눌러주시면 F 앞에만 달러 들어간 이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1000 이상이라고 해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1000 입력하시면 되겠죠? 서식은 파란 굵게 지정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면 서식 버튼이 있으니까 클릭하고 위쪽에서 굵게 클릭, 색은 파랑을 지정해야 되는데 표준색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마우스 올려보시면 파랑입니다. 클릭하고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르고요. 함수는 나중에 푸는 걸로 하고 제2작업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고급 필터 문제인데 먼저 제1작업에서 B사에서부터 H12를 복사해서 제2작업에 B 두 번째 셀에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B사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합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하시고 복사,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제2작업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B 두 번째 셀 선택한 상태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겠죠? 열 너비 좀 맞춰야 되겠어요. B에서부터 HR까지 쭉 블록 지정하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펼쳐주면 되겠습니다. 분류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면서 수익금 100만 달러가 1000 이상인 자료의 관리 코드, 게임명, 수익금 100만 달러, 서비스 시작일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네요. 고급 필터는 먼저 조건식 작성해야 하잖아요. 현재 조건은 분류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 100만 달러가 100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만족하는지 가운데 있는 말을 잘 봐야겠죠? 뭐뭐이면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조건도 만족하고 뒤에 있는 조건도 만족하고 그러한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를 추출하는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가지 제시된 조건 모두 다 만족하는 것은 AND 조건이라고 하고요. AND 조건인 경우에는 조건식을 작성할 때 같은 줄에 입력합니다. AND 조건일 때에는 여기에 보이는 이 말이 뭐뭐이고 또는 뭐뭐이면서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식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드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필드 이름 같은 경우는 분류가 라는 것, 분류라는 필드, 수익금 100만 달러라는 필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분류라는 필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D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익금 100만 달러를 선택, 그러면 두 가지 셀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조건은 B14셀부터 표시하면 되니까 B14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일일이 타이핑을 쳐도 되겠지만 타이핑 치다가 오타가 발생하면 안 좋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작성해 볼게요.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줘야 되겠죠? 먼저 D6셀을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에 B15셀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분류가 시뮬레이션이다 라는 조건이 되겠죠?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라는 기호를 넣을 때는 뭐뭐가 아니다, 뭐뭐 같지 않다, 뭐뭐랑 같지 않다 라는 기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맨 앞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작다, 크다 라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말을 볼게요. 뭐뭐이면서 잖아요. 이럴 때는 한 줄에다가 쓰는 거예요. 조건,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인 거죠. 이상이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1, 0, 0, 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상이라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결과로 표시되어야 될 열은 관리, 게임, 수익,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것들도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관리에서부터 게임명까지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익금 선택, 컨트롤 키 계속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H2셀에 있는 서비스 시작일도 선택했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붙여넣는 거는 문제에서 B18번째 셀부터 붙여넣으라고 되어 있죠. 해서 B18번째 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급 필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B2에서부터 H10까지 블록을 지정해 주세요. 고급 필터 할 때는 이렇게 미리 블록을 지정하시면 오류 발생되는 것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메뉴로는 데이터 메뉴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고급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할게요.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필터된 결과를 현재 필터에 하는 걸로 이곳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하고 싶지 않죠? 어디다가 하고 싶냐 하면 이렇게 다른
장소에 이 부분에다가 결과를 표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하고요. 목록 범위는 아까 블록을 이미 지정해 와서 이렇게 잘 보입니다. 조건 범위에 마우스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고 나서 B14에서부터 이렇게 4개의 셀을 블록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복사 위치라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필드명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상태에는 반드시 블록을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만큼 블록을 지정해야 그 안에 있는 글씨, 이 글씨를 보고 아 게임명이구나 하고 이 아래쪽으로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관리 코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이 되었죠? 확인 버튼 2개의 데이터가 추출이 되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표 서식을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 하라고 되어 있죠? 먼저 블록을 지정할게요. 아래쪽에 결과 부분만 블록 지정했고 홈 메뉴에서 이 부분이 바로 채우기 색이니까 클릭해서 채우기 없음 클릭. 그러면 첫째 줄에 있었던 주황색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 할 일은 표 스타일 보통 7 적용해야 하죠. 홈 메뉴에서 가운데쯤에 보면은 표 서식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해서 보통 중에서 7번째에 마우스 올려보니 보통 7이라고 보이니까 클릭할게요. 대화 상자 나타나면 그냥 확인 누르면 되세요. 블록을 지정을 한 상태여서 이렇게 잘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제 맨 아래쪽에 보면 머리끌행 줄무늬행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디자인 메뉴에 보면 여기 머리끌행, 줄무늬행이 둘 다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미 적용된 모습이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제3작업입니다. 피벗 테이블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하실 때는 1작업에서 B4에서부터 H1200만 블록 지정해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메뉴는 삽입 메뉴 누르면은 맨 왼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으니까 클릭하고요.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3작업에 하는 거고 B 2번째 셀부터 표시되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제3작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워크시트를.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해 주고 그 다음 제3작업이라는 여기 시트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B 2번째 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하실 때에는 이렇게 B 2번째 셀 선택하고 있잖아요. 여기 피벗 테이블 영역 안쪽에 셀 포인트가 있을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 보이고 위쪽에서는 이렇게 분석 메뉴, 디자인 메뉴 이런 것들 잘 보이죠? 일반 셀을 선택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지 말고 항상 여기 피벗 테이블 영역 안쪽에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배치를 해볼 건데요. 여기 출력 형태 보시면은 맨 먼저 여기 행 단위로 만족도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열 단위로는 분류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봐도 만족도가 행이고 분류가 위쪽이고 여기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되세요. 위치 놓기 좀 어렵다 생각되시면 이렇게 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행 부분 여기다가 뭘 끌어오냐 하면은 만족도 필드 있죠? 이 부분 만족도 필드를 클릭한 채 행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분류 열이 이 부분에 보이네요. 클릭한 채 열까지 여기까지 드래그 해서 마우스 놓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게임명에 대한 개수와 수익금 100만 달러에 대한 평균을 표시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게임명이라는 것을 클릭한 채 값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잘 나타났고 그 다음 수익금 100만 달러를 클릭한 채 개수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는 평균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해서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값 필드 설정이 보입니다. 현재 여기 수익금 필드에 대한 설정을 한다는 거죠.
클릭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때 평균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평균 선택하고 나면 제1작업 하실 때 평균 수익금 단위원이라는 것을 줄바꿈을 해서 입력을 했었거든요. 해서 여기 위쪽에 보면 안 보여요. 만약에 제가 확인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렇게 평균 수익금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이핑을 쳐주면 되세요. 어떻게? 아까 그 갓필드 설정에서 갓필드 설정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서 클릭해도 클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금 필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수익금 필드가 보이는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갓필드 설정을 누를 수 있으세요. 해서 맨 마지막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원이 아니고 100만 달러. 아까부터 단위원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100만 달러였습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두 번째 조건은 만족도를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만족도잖아요. 이거 좀 혼동되시면 행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미리 바꿔 놓을게요. 행 레이블 클릭해서 만족도 입력하고 엔터. 어차피 이렇게 텍스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봐도 이 조건을 다 해결해도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열 레이블이라는 곳에 클릭해서 분류라고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몇 점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누릅니다. 단위가 4.1에서 4.4, 0.3 정도 차이가 나고 4.4에서 4.7, 0.3 차이 나고 4.7에서 5니까 또 0.3이네요. 시작하는 것이 우리 출력 형태 보면 4.1이니까 여기서도 4.1 입력하죠. 그 다음 아래쪽에 끝나는 것은 5라고 입력하면 되고, 단위는 0.1씩 지금처럼 이렇게 0.1씩 건너뛰는 게 아니라 0.3씩 건너뛰라 하고 이렇게 단위를 굳혀주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잘 맞춰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분류, 역할, 아케이드, 시뮬레이션 이렇게 먼저 나오네요. 그러면 시험 먼저 나오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역방향이네요. 이런 것들은 내림차순 해야 되겠죠. 분류 바로 옆에 보면은 이렇게 목록 버튼 얘 이름이 필터 단추인데요. 클릭하면 정렬할 수 있죠. 내림차순 누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이거는 역할 수행이라는 것이 여기 아래쪽에 두 가지에 대한 제목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병합하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합하라는 거. 근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 누르는 거 아니라 옵션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빈 셀은 별 3개 표시하는 거 있고 행을 총합계 지우는 거 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전체에 대한 거 이 부분이 지워졌어요. 이쪽 부분이 바로 행에 대한 총합계인데 지워졌어요. 자, 다 그 3가지 다 옵션에서 하시면 되세요. 해서 여기 피벗 테이블 안쪽에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하고요. 대화 상자 나타나잖아요. 이 상태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시면 되고, 빈셀 표시라는 거 아래쪽에 보여요. 이 부분에다가 별 3개 입력하면 되고, 키보드에 있는 별 표시 3개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탭을 선택해 주세요. 거기 보면 행 총합계 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선택을 해제하면 되겠죠. 열 총합계 표시는 그냥 둘 거예요. 이 열에 대해서 총합계 표시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뜻하거든요. 이 부분에 보이니까 그대로 둘 거예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같은 거 뜨는 거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피벗 테이블 옵션도 있고 뭐 이쪽에서는 그룹도 지정하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피벗 테이블 여기 위쪽에 보면 분석 메뉴도 있고
디자인 메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분석 메뉴에서 보면 맨 왼쪽에 이 부분에서도 옵션 클릭해서 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고 그곳에 없으면 분석 메뉴나 디자인 메뉴 눌러서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RTQ 시험에서는 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거의 다 나오니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이렇게 천단이 구분기어 있어야 되고 또 텍스트인 경우는 한 셀에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값 있는 부분만 블럭을 지정합니다. 이만큼.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먼저 가운데 맞춤하기 위해서 홈 메뉴 누르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쉼표 스타일 적용하고 숫자가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은 표시 형식에서 보면 쉼표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면 형식이 회계 형식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하시고 나서요. 항상 숫자 이런 거 다 똑같이 딱딱 맞는지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다른 숫자가 있다면 내가 1작업에서 뭔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상태겠죠? 그래서 만약에 피벗 테이블에서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서 뭔가 수정할 수는 없고요. 제1작업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수정하시면 되세요. 데이터 수정하고 나서 제3작업에 와서 피벗 테이블에는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고침 누르시면은 반영이 되겠습니다. 제4작업 차트 해보겠습니다. 차트 하실 때는 차트에 뭐가 표시되는지 잘 봐야 되죠. 하스스톤 뭐 이런 거 여기네요. 그 다음에 만족도 이 부분이고 수익금 100만 달러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C4에서부터 C11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4에서부터 G12셀까지를 블록 지정합니다. 그 상태에서 차트 하실 때는 단축키를 하나 딱 알고 계시면 훨씬 좋습니다. 단축키는 F11. 자, F11 눌러볼게요. F11 누르면 차트 시트가 생성이 되죠. 바로. 그리고 우리 ITQ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응인데 기본적으로 잘 나타나져요. 만약에 묶은 세로막 대응 아니라 다른 종류의 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디자인 메뉴에 보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원하는 차트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이름 제4작업으로 바꿔야 하죠. 해서 차트 1이란 글씨를 더블 클릭하시고 제4작업이라고 타이핑 치고 그 다음에 제4작업에 대한 시트는 클릭해서 제3작업 뒤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놓치시면 되세요. 그냥 클릭한 채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막대가 항상 RTQ 시험은 6개 막대만 나타나요. 우리는 8개나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해서 뭐가 필요 없나 봐야 되겠는데요. 림월드 필요 없고 리그 필요 없고 리그가 필요가 없네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데이터 선택 누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거 선택 해제하면 되세요. 림월드 없고 리그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가 떴을 때 한 가지 더 수정해 주면 좋은 게 있어요. 범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두 줄로 보이고 출력 형태는 한 줄로 보이잖아요. 이거 지시사항은 8번 지시사항인데 지금 먼저 해볼게요. 수익금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수익금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해 주세요. 편집 클릭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조해 왔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우시고 싹 지우고 타이핑을 치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고 또 확인 버튼 누릅니다.
표에서는 이렇게 줄바꿈하고 싶었지만 제4자급에 대해서 범례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쭉하게 표시를 하고 싶다는 거죠. 한 줄로. 지시사항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 적용하라는 것은 차트 선택하고 있을 때 디자인 메뉴 누를 수 있고요. 왼쪽에서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해서 세 번째 거에 마우스 올려보면 레이아웃 3이니까 클릭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에서는 차트 스타일 이 부분에서 자세히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맨 첫 번째 있는 차트 스타일 1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에 관련된 거 차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하고 그림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하죠. 마우스를 차트에 이렇게 올리면 여기는 차트 영역, 이곳은 차트 제목, 여기는 계열, 여기는 그림 영역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차트 영역일 때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차트 영역이 지정이 된 거고, 굴림 적용하기 위해서 홈 메뉴 눌러서 굴림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채우기 지정하는 거는 서식 메뉴 누르시면 되세요. 도형 채우는 것을 어떤 단색으로 채울지, 그라데이션으로 채울지, 질감으로 채울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질감을 클릭을 해서 파랑 박엽지니까 파랑색 중에서 이 부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 어딘지 찾아서 이렇게 안쪽에 마우스 갖다 대면 그림 영역이니까 클릭하고요. 이거는 흰색 배경 1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도형 채우기를 클릭해서 흰색 배경 1은 테마색 중에서 왼쪽에서 맨 위쪽에 있는 흰색 배경 1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서식 메뉴에서 하는 거는요. 차트인 경우 어떤 요소든지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뜨죠. 이 상태에서 채우기 이런 데서 해도 된다고 그랬지요. 저는 화면이 좀 좁으니까 작업창을 이렇게 닫고 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해볼게요. 제목을 클릭하고 타이핑을 먼저 쳐주세요. 불필요한 글씨는 지우고 ESC 키를 한번 누르시면 테두리가 선택이 되었고, 이 상태에서 지시사항 굴림 굵기 20포인트는 홈 메뉴에서 지정하면 되겠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 1은 서식 메뉴에서 하실 수도 있고 홈 메뉴에서 여기서 해도 되고, 어차피 테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식 메뉴를 가야겠네요. 해서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 눌러줍니다. 도형 윤곽선 클릭해서 테두리라는 것은 검정 선택해 주시면 돼요. 수익금 100만 달러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떤 계열이든지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콤보가 선택이 될 거예요. 만약에 얘가 선택이 안 되고 딴 데가 선택돼 있다 하면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금 이 부분인데 여기서 클릭해 가지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보조축을 클릭해 주셔야지 꺾은 선에 대해서는 이쪽에 보조축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만족도는 그냥 묶은 세로 막대형 맞구나 알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세요. 확인 버튼 누를게요.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마름모 크기 10, 그 다음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레이블 값은 이렇게 1600 이런 거고, 표식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식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저는 작업창이 없어서 더블 클릭했지만 딴 데 선택하고 있었다면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표식에 대해서 바꾸는 거는 페인트 통 모양인 채우기 밑선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보이는 표식을 클릭하고 표식 옵션을 클릭하고 기본 제공을 클릭하고 문제에서 마름모 크기 10이라고 했으니까 형식을 클릭하고
마름모를 클릭하고 크기를 10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블 값 표시하는 거는요, 바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600 표시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모든 표식이 다 선택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 번을 더 눌러요. 그러면 얘만 선택이 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잘 배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위치가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이 표식 1600이란 이 글씨를 한번 클릭하고 위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레이블 옵션이라고 차트 모양, 막대기 모양 있어요. 이 부분 클릭해서 레이블 옵션에 보면 이렇게 위치 수정하는 거 있으니까 수정하시면 됩니다.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하기 위해서 눈금선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희미한 선, 얘가 눈금선인데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조절점이 촘촘하게 잘 보일 겁니다. 이 상태라면 눈금선을 선택한 상태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에서 뭔가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하고요. 파선 먼저 하자면 대시 종류를 클릭해서 파선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파선이 출력 형태 보면 되게 선명하죠. 그래서 이 부분 클릭해서 검정으로 선택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축 출력 형태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기본 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드릴 게 없고 보조축 같은 경우는 항상 수정을 하도록 문제가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축 수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 먼저 한번 이렇게 클릭해 주고요. 보조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먼저 채우기가 열려져 있어서 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선명한 선이 보이죠? 해서 선에 있는 것 중에 색을 검정을 눌러 주시면 실선의 검정이 지정이 되죠. 그리고 단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막대 모양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축 옵션인데 클릭하고 축 옵션 클릭하고 그 다음에 최소는 0 맞고요. 회계 형식일 때는 이렇게 0이 빼기 표시로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최소는 0, 최대는 2000, 주 단위는 400, 800, 1200 이런 식으로 400 단위죠. 400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명한 선이 이쪽 부분에도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 부분 채우기 통 선택을 해서 선에 대해 가지고 색상을 검정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에도 선명한 선이 잘 보이죠. 해서 여기 아래쪽도 클릭한 상태에서 실선에 검정이 될 수 있도록 검정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도형 그려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고 도형을 클릭해서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을 선택. 그런 다음 그려주고요. 여기 보면 노란 조절점 있잖아요. 이거 클릭해서 꼬리를 길게 빼줍니다. 최다 수익금 입력하고 배경색 흰색의 겉에 색은 그냥 기본적인 색상 적용하려면 도형 스타일에서 두 번째 정도 선택하시면 알맞을 것 같아요. 물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홈 메뉴에 가서 여기에 있는 글꼴은 차트에 대한 글꼴을 따라가면 됩니다. 맑은 고딕 말고 굴림으로 바꿔줄게요. 도형의 맨 가운데에 글씨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홈 메뉴에서 가운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 이렇게 막대가 두껍죠? 간격이 좁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격이 넓다 보니까 데이터 막대가 가늘어요. 해서 간격 조정해 볼게요.
저처럼 작업창이 없는 상태라면 막대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그리고 다른 데 이렇게 선택되어 있었다면 이 막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차트 모양 아이콘 보이죠? 계열 옵션인데 클릭하고 맨 아래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219 이 정도 되어 있는데요. 기출문제 정답 파일 열어보면 이 부분이 75 정도 75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5 엔터 할게요. 그러면 간격 아까 200 얼마의 그 간격이 아니라 75로 조정되면서 막대가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함수 1번 문제입니다. 서비스 순서 이 부분이네요. 여기서 서비스 시작일은 이 부분에 있는데 서비스 시작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 rank.eq 함수 주어졌습니다. i5셀에 셀 포인트 위치하시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먼저 랭크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rank 정도 입력하시면 rank.eq 함수 보이니까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요. 위쪽에 보면 fx 버튼 누릅니다. 함수가 익숙해지면 fx 버튼 누르지 않고 셀에서 줄줄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랭크 EQ 함수는 뭐냐 하면은 수 목록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려는 수의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넘버라는 거는 순위를 구할 수를 넣어줍니다. 현재 i5셀에다가 수식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곳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면 h5셀에 있는 값이 이 전체 목록에서 몇 번째로 큰지 또는 몇 번째로 작은지 그 순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해서 순위를 구할 셀은 바로 H5셀이 됩니다.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REF라는 부분, 이 부분은 레퍼런스, 목록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 범위는 현재 이 부분이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인지 표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범위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 범위는 그 수가 있는 그 수를 포함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order이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고 싶으면 0 또는 생략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큰 값이 1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는 것은 0이 아닌 수 주로 1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해줍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1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작은 값이 1등이 되겠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에 이 많은 날짜들 중에서 작은 값 1등 되게 하는 거니까 지금 예전 날짜 있죠. 2003년 4월 29일 이게 제일 예전 날짜. 예전 날짜는 작은 값이고요. 최근 날짜는 큰 값입니다. 지금은 1단계여서 랭크 EQ 함수를 적은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먼저 랭크 EQ 함수에 대해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if 함수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넘버라는 이 부분에는 H5셀을 선택해서 넣어야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REF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마우스로 클릭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느 영역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바로 H5에서부터 H11셀 이 부분을 블록 지정해서 넣어줍니다. 수식은 이 부분에 하나 작성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를 해야 하잖아요. 복사를 쭈루룩 할 때 보면은 H5셀은 H6셀로 바뀌어서 이 부분에는 H6셀에 대한 순위를 구해주고 이 부분에는 H7셀에 대한 순위를 구해주는 게 맞는데 범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로 범위가 변경되면 안 되죠. 항상 이 범위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해서 REF 이 부분에는 반드시 절대 참조 F4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기능키 중에서 키보드에서 F4 키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달러가 모두 다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름차순 순위 구하라고. 오름차순 순위는 0이 아닌 값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보통은 1을 입력해 주시면 알맞겠습니다. 1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셀 포인트 위치하면 오른쪽에 작은 점 보이는데 이 부분이 채우기 핸들이죠.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쭈르륵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예전 날짜가 1등이 된 것이 보이고 가장 최근 날짜가 맨 마지막 등수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1에서부터 3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if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IO셀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R 앞에다가 if 가로 열고 그 다음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한 2개 이상으로 결합되는 복합 함수일 때에는 사실 그냥 셀에다가 줄줄 입력하면 편하기도 한데 일단은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 살펴볼게요. 제가 if 함수에 대해서 보고 싶었는데 랭크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보이네요. 이럴 때는 수식 입력 줄에서 if 쪽을 한번 클릭하시면 if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if 함수 구문 해설입니다. 먼저 논리식을 작성하는데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논리식을 작성하는데 논리식이란 뭐냐 하면 true나 false로 판정될 값이나 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논리식을 써주면 그 결과는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쓰는 것은 value if true인데요. 이거는 참인 경우 돌려줄 값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구간에는 함수 요소 그 다음 구간에는 value if false죠. false, 거짓인 경우 어떤 값을 나타낼지 이 부분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서비스 시작일 이 부분에 있는 그 랭크 EQ 함수로 순위를 구한 값 있죠. 그 구한 값이 1, 2, 3등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잖아요. 해서 논리식은 순위로 구한 값, 그 값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논리식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논리식을 주면 1이나 2나 3, 1등, 2등, 3등에 해당이 되겠죠. 1등, 2등, 3등인 경우는 어떤 값을 표시하냐 하면 랭크 함수로 값을 구한 거 그대로 등수를 표시하는 거고요. 참인 경우는 이렇게 표시하고 만약에 3보다 작거나 같지 않은 경우 4 이상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 2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큰 따옴표 2개는 공백을 뜻합니다. 큰 따옴표 안에 어떤 말을 입력하면 그 값이 표시되겠지만 큰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공백을 뜻합니다. 그럼 함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로지컬 테스트라는 이곳에서 랭크 EQ 함수로 구한 값,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이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1, 2, 3에 해당되니까요. 1, 2, 3에 해당이 된다면 랭크 EQ 함수로 구한 그 결과를 표시하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만큼을 복사해서 value if true 구간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랭크 함수로 구한 결과가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뭘 표시하냐 하면 큰 따옴표 2개 해서 공백을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채우기 핸들 마우스 위치하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만 표시가 되었죠. 더블 클릭해 보면 함수는 이렇게 입력을 했죠.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만큼이 논리식에 해당이 되죠. 랭크 함수로 값을 구한 것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 참이라면 랭크 함수로 구한 순위 그러니까 1, 2, 3에 해당이 되겠죠. 그게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백이 표시가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시작 연도 이 부분에 표시를 하겠죠. 여기 시작 연도라고 보이죠? 문제가 서비스 시작일, 여기 서비스 시작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연도를 구한 값에 연을 붙이시오. 이열 함수 %, 연산자, 그리고 표시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J5셀을 선택하시고요. 등호 표시한 다음에 이열 함수 써볼게요. y 정도 입력하시면 이열 함수 바로 보이니까 더블 클릭. 가로가 열린 상태고 이열 함수는 맨 처음에 이 함수를 접했다 하면 어떤 함수지 하고 fx를 눌러보면 되겠죠. 근데 저 함수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 아는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열 함수는요,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날짜를 지정을 해주면 날짜 데이터를, 그러면 그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H5셀에 있으니까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2014 1월 14 여기에서 2014라는 이렇게 연도만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년이라는 말을 붙일 건데 이거는 %, 연산자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해서 J5셀을 더블 클릭하고 맨 끝에다가 %, 입력하고요. %는 연결 연산자입니다. 어떤 문자를 연결하고 싶으시면 뒤쪽에 큰 따옴표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입력을 해주면 그대로 연결돼서 표시가 됩니다. 엔터 할게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모든 값을 채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연월일 중에서 연에 해당되는, 연도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추출되었고 이것은 %, 연산자로 나타낸 것이죠. 다음 문제는 23셀에 입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최고 수익금 100만 달러, 최고 수익금 100만 달러. 맥스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셀 등호 표시하고 MAX 가로 열고, 맥스 함수는 최대값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fx를 한번 눌러 볼게요. 맥스 함수가 나타나면 fx 누를 것도 없이 범위만 지정해주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입력, 어떤 수 입력, 어떤 수 입력, 수를 입력하면 그 수에서 제일 큰 값을 표시하는 것이 맥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수익금 100만 달러에 대해서 최고값을 표시하라는 뜻이 되겠죠. 수익금 100만 달러는 F5에서부터 F12셀까지를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방금 블록 지정한 이만큼에서 최고로 큰 값 2122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함수는 그냥 이렇게 가로가 열린 상태에서 블록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작업하셔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작성할 건데 아케이드 게임의 평균 수익금 100만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시오. sum if 함수, count if 함수 적혀 있네요. 아케이드 게임의 평균 수익금 100만 달러. 자, 수익금 100만 달러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서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네요.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아케이드가 분류에 있죠. 그래서 아케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수익금이 이 부분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함수는 average 함수 그런 종류가 아니라 sum if 함수하고 count if 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sum if 함수는 조건에 알맞는 합을 구해주고요. count if 함수는 조건에 알맞는 셀의 개수를 세워준답니다. 그래서 sum if 함수 나누기 count if 함수를 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좀 더 살펴볼게요. 24셀을
선택하시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sumif 함수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 fx 눌러 볼게요. sumif 함수는 sum 합계를 구하는데 if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해줍니다. 지금 현재 여기 문제를 캡처를 해 놓았는데 지금 이거는 문제 다 푼 거 아니라 sumif 함수만 보는 거고 sumif 함수에 대한 결과인 겁니다. 자, 그러면 sumif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함수인수 대화상자 참고해도 되겠지만 range, criteria, sumran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어떤 조건식과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 조건에 알맞는 언어 범위를 합계를 구해주면 됩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아케이드 게임이라는 것이 조건인 거예요. 먼저 sumif만 본다고 했죠. 평균까지는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류라는 곳에 보면 이 부분에 아케이드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 분류라는 것은 조건 범위인데 조건식이 포함된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식은 바로 아케이드죠. 아케이드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봐서 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크라이티어리어 이 부분에는 조건을 쓰는 건데 모든 것에 대한 뭔가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케이드에 대한 것 합계를 구하죠. 그래서 조건식은 아케이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합계 sumrang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합계를 구할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수익금 100만 달러잖아요. 해서 수익금은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sumif 함수에 대해서만 잠깐 본 거고요.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range라는 부분에는 이거를 한 세트로 보시면 좋겠죠. 조건이 포함된 범위로 해서 조건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아케이드라는 것이 조건인 거예요. 아케이드라는 말이 어딨냐 하면은 D5에서부터 D12셀까지에 있고요.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다가는 아케이드라는 말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sumrange라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아케이드는 문자였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열고 막아 주었고요. range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범위를 지정했었잖아요. 그래서 분류라는 글씨가 나타난 이유는 그 전에 이름 정의를 이 부분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 조건이 맞다면 어느 열에 대해서 합계를 구할지 그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수익금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2034라고 표시가 되었는데요. countIF 함수 보시겠습니다. countIF 함수는 sumif 함수보다 더 간단합니다. 조건 범위 지정하고 조건을 지정을 해주면 그것에 알맞는 셀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현재 이 문제에서는 조건 범위를 이 부분을 지정을 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조건은 아케이드라고 지정을 해 주었죠. 그랬더니 아케이드가 있는 셀의 개수, 여기 아케이드가 있구나 하고 하나 카운트 하고요. 아케이드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카운트 쭉 내려가다가 아케이드가 맞다 그러면 또 카운트 해서 3개의 셀의 개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24셀에 더블 클릭하고 앞쪽에서는 합계를 구해 주었잖아요. 평균을 구하려면 슬래시 하고 가지수로 나누면 되겠죠. 해서 맨 마지막에다가 슬래시 하고 countIF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범위 지정해야 되겠는데요. 맨 처음에 range 넣는 부분이죠. 범위는 분류라는 부분을 해야겠죠. D5에서부터 D12까지 블록 지정하면 이렇게 이름 정의해 놓은 분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쉼표하고요. 그 다음에는 크라이티어리어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큰 따옴표하고 아케이드
입력하고 큰 따옴표하고 가로 닫기 하시고 엔터 하시면은 678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네요. 함수를 다시 살펴보자면 sumif 함수로는 조건이 아케이드인 것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계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슬래시 해서 나누기를 해주고 count if 함수를 가지고 아케이드가 몇 개인지 개수를 세서 3이라고 표시를 한 거죠. 해서 여기 앞쪽에 합계 나누기 3 해서 결과는 678이 나타났습니다. 5번 문제 J14셀에다가 내용을 입력할 거고요. 앞쪽에 보면 이런 글씨들 있죠? 이런 거 참고해서 어디다 입력할지도 알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이런 거 시험지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오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하셔도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J13셀에다가 dsum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등호 표시하고 dsum 가로 열고 fx도 눌러 놓겠습니다. 문제는 역할 수행 게임,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 역할 수행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 합계, 만족도 같은 경우는 여기 G열에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을 합계 구하라는 거. 함수 설명 먼저 보시겠습니다. dsum 함수, sum 함수 합계 구하는 함수인데요. 앞쪽에 d가 붙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떤 조건에 알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몽땅 다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이 말은 필드명을 포함한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필드명은 맨 첫째 행에서 그 열을 대표하는 말을 필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열은 필드라고 하고요. 이런 세로 방향을 필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은 레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필드 이름하고 열 방향, 그 다음 가로 방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병합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선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떴다. 그러면 ITQ 시험에서는 주로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역할 수행 게임의 만족도라고 했잖아요. 만족도에 대한 합계를 구하죠. 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합계를 구할 필드 또는 열 위치라고 되어 있는 여기 필드를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간 여기 필드는 내가 sum 함수인데 어디에 대한 합계를 구할까 그 필드에 대한 것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만족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참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만족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합계 구하는 거 아니라 어떤 조건인지 써줘야 되는데요.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다가 써주는 거죠. 조건식 작성할 때도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조건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ITQ 시험에서는 주로 표 안에 조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할 수행에 대해서인 거죠. 분류가 역할 수행이다 라는 것이 조건식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니까요. 필드 이름 포함해서 레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B4에서부터 H12셀 영역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한 합계인지 잘 파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H열까지 주로 작성하시면 문제 푸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필드라는 곳에는 sum 함수잖아요. 뭐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지 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만족도 합계를 구하는 거죠. 해서 만족도 필드는 G4셀이니 클릭. 그다음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는 만족도에 대해서 모든 합계 구하는 거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역할 수행일 때에만 합계를 구하는 거죠. 해서 조건이 역할 수행인 거예요.
분류가 역할 수행이다 하고 필드명하고 함께 지정해야죠. D4에서부터 D5까지를 블록 지정하고 이 부분에 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입력했죠. J14셀인데요. 개발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등호 표시하고 VLOOKUP 함수 먼저 입력해 놓을게요. FX 버튼도 누르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는 H14셀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개발사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진짜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관리 코드가 현재 C14-9잖아요. 그러면 C14-9에 해당되는 개발사 블리자드 이것이 이 부분에 표시되라는 거고요. 또 클릭해서 관리 코드에서 다른 게 만약 이렇게 선택돼 있어요. 그러면 F57-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찾아 내려가다가 F57-1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는 열에 있는 스마일 게이트 이것이 이 부분에 표시되게 하라는 거죠. VLOOKUP 함수 구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찾을 값을 뜻합니다. 어디에서 찾을지, 그래서 뒤쪽에 보면 테이블 어레이라고 있는데요. 이 표 범위에서 찾을 값을 뜻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C14-9라는 것을 위쪽에 있는 이 표 범위에서 찾는 거예요. 항상 찾을 값이 첫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는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컬럼 인덱스 넘버. 이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열에서 C14-9를 찾았다면 여기가 첫 번째 열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에 있는 값을 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열 번호가 4가 됩니다. 마지막에 렌지 루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찾으려고 하는 값 C14-9라는 값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것을 찾고 그것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 보통은 문자를 찾을 때는 정확히 일치로 찾으시면 거의 대부분 알맞습니다. 또한 ITQ 시험에서도 정확히 일치로 되어 있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해서 정확히 일치 0을 입력하면 됩니다. 0은 생략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입력하는 거예요. lookup value라는 것은 H14셀 선택하면 되고요. 우리 ITQ 시험에서는 그냥 고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라고 있죠? 이 부분은 여기 찾으려고 하는 그 값이 첫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니까 B5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이 부분에서 값을 찾고 몇 번째에 있는 열을 표시할까 하는 거죠. 열 번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이잖아요. 개발사를 표시를 하라 했는데 그래서 4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면 된다 해서 0 입력하면 됩니다. 0이라 입력해도 되고 false로 타이핑 5글자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풀이는 끝났는데요. 여기 관리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놨었네요. 출력 형태와 똑같이 C14-9로 선택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브리자드로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걸 알 수 있고요. 문제풀이는 끝났고 제가 아까 설명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목록 버튼을 C14-9로 출력 형태랑 똑같이 맞춰 놓을게요. 그랬더니 개발사도 알맞게 변경이 잘 되었습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 정렬하는 게 맞으니까 숫자 부분 블록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 눌러 놓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답 파일 살펴보시면은
함수 푼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숫자가 정답이면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1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눈금선이 보이지 않죠? 깨끗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눈금선이 표시가 되고 있고 해서 보기 메뉴에서 눈금선은 선택 해제하고 답안 제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